한국 국산 엔진 개발 속도, 경이로운 수준, KF-21 국산 엔진 장착 시험, 미 충격. 한국 혼자 만든 세계 1위 특허 독점 생산.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항공 엔진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AESA 레이더, 소형 SAR 위성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첨단 항공 엔진은 KF-21 전투기,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이다. 하나 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사와 수출 계약까지 체결한 AESA 레이더도 선보인다. 견공격기, 무인기, 소형 항공기 등 각 항공기 특성에 맞는 다양한 AESA 레이더를 제시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항공기 생존을 위한 첨단 항전 장비, 친환경 항공기 핵심 구성품인 에너지 저장 장치, 수소연료 전지, 전기식 작동기 등 한화가 40여 년간 축적한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소개할 예정이다. 스페이스존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최초 국산화한 소형 SAR 위성으로 전장 상황을 관측하고 2021년 투자한 유텔셋 원앱 위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 대응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SAR 위성이 촬영한 국내 목포항, 미국 센트럴파크와 양키 스타디움, 두바이 팜 주메이라,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 등 세계 각지의 선명한 모습을 전시 현장에서 공개해 위성 관측 역량을 보여줄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도 전시된다. 2022년과 2023년 연이은 발사 성공으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성 고객을 모집하고 국내 민간 위성뿐만 아니라 해외 위성까지 발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화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적극 알려 글로벌 사업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LAMD 조기 도입 중요. 북한 도발. 원칙적 대응. K-국방집중탐구 2.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기습적인 가삼 로켓 공습에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첨단 방공망 아이언돔이 일부 뚫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 사건은 적국과 인접한 국가들에게 효율적인 방공망 확립과 무력 도발 상시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군사장비를 운용한다. 연일 오물풍선을 띄우며 대남 도발을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에는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색별 9호를 공개하고 2024년 8월에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250대 생산해 전방에 배치하기도 했다. 국방력이 정체된 북한은 옛말이다. 연이어 신무기를 도입하고 핵 개발의 속도를 내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대응의 속도를 내야 할 시기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공개한 250문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 포요격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북한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LAMD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자주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중 KAMD에 속해 있다. 북한의 공격 징후가 탐지되면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 제거하고 KAMD로 미사일을 요격하며 핵공격을 받으면 KMPR로 대대적 응징에 돌입해 북수뇌부를 제거하는 체계다. 일견 잘 짜인 톱니바퀴처럼 보이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메워야 할 구멍이 많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데 반해 한국형 삼축체계는 여전히 개발 및 실전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요소가 산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LAMD는 가장 빠른 도입 일정이 2029년이다.
LAMD의 구성 요소 중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직 없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는 한 번에 4발을 발사할 수 있다며 북한이 실제 전술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완료했을지는 미지수나 최악의 경우 한 번에 최대 1000발의 미사일이 수도권에 쏟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전술탄도미사일은 비행 고도조차 낮아서 기존 무기체계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기에 LAMD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위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유 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유 의원은 LAMD 조기 도입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한국형 삼축 체계의 타격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킬체인과 KMPR의 핵심 개념은 억제라며 적에게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최근 군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5 등 KMPR용 미사일을 여러 개발한 것처럼 타격 전력 강화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핵 잠재력 확보는 핵무장과 달라 대한민국도 필요. 현재 유용원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도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 중이다.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핵 잠재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무궁화 포럼을 창립했다. 유 의원은 핵무장과 핵 잠재력 확보는 명확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핵연료 농축 기술 검은색 위쪽 삼각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핵기폭장치 기술 등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적극적 핵무장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일도 어렵다. 자칫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제재를 감내해야만 할 수도 있다. 핵 잠재력은 다르다. 기폭 기술을 배제한 채 농축 재처리 기술에만 주안점을 둔다. 실질 핵무장은 하지 안 돼. 기술 수준을 갖추자는 취지에 가깝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최근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 생산 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 생산 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평화적 용도임을 명문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고 관련 기술 확보에도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실제로 비슷한 전철을 먼저 밟은 일본은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한 뒤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규정했다.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은 데 이어 1988년에는 개정을 통해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관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포괄적 사전 동의까지 받아냈다.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는 국내 원자력 산업계와도 좋은 시너지를 낼 여지도 있다. 현재 20기 이상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의 핵폐기물 저장 시설은 오는 2030년 포화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했으나 정쟁에 가로막혀 폐기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한다면 해당 폐기물들을 재처리함으로써 원자력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실제로 원자력 업계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보관 중인 1만 8천 톤가량의 핵폐기물의 재처리만으로도 수십 물결표 수백 년치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핵폐기물의 95%를 재활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핵잠재력 확보는 경제산업과 국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중포석인 셈이다. 특히 경제에 더욱 방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8월 28일 열린 무궁화 포럼에는 국방 전문가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초빙돼 현안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일각에서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환상에 가깝다면서 우리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 잠재력 역량을 키워 현실적 도발 억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 중심을 둔 새로운 핵 패러다임이다.
다만 해결 과제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다. 해당 협정에 따라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를 국내에서 할 수 없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납득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한편 최근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대북 관계 악화일로다. 유용원 의원은 이에 대해 과한 유화책보다는 때론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만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때 북한은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했다며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원칙대로 강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격추 시도하지 않고 소급 대응했다고 비판받는 점을 두고는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격추 시도에 따른 민간인 밀집 지역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민간인을 피해 DMZ 인근에서 격추한다면 대공포탄이 북측으로 넘어가 확전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 말했다.